온갖 비난과 비아냥 반대를 무릅쓰고 KF-21 개발을 해낸 관련 관계자분들과 엔지니어분들의 희생과 신념에 존경과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화이팅! 임진왜란에 거북선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KF-21이 대한민국을 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KF-21 독자 개발은 신의 한 수. 엄청난 확장성과 포지션은 너무나도 설계를 잘하여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방산 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사부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 지키기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부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부가 합작한 T-7A 붉은 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 3과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항공기 시장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뒤를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준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부의 5세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NGAD,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트, 독일과 프랑스의 FCAS 같은 6세대 최고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즉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튀르키, 인도 등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라매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3,000대 이상 수출된 F-16의 뒤를 이을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명가 사부의 신형 스텔스기를 꺾고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린폴리시에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JAS-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깃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깃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 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이내에 급유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 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의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하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보수에 집중한 개발 컨셉이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인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참기에 양산된 JAS-39 그리펜C D형은 ASA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장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서문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민 FA-50 블록 22, ASA 레이더 대전 자전 능력이 강화된 신형 항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ASA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Z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2가 KF-21에도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MBDA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시장의 일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C D형과 달리 이 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3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2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가 판매하는 ASA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소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 비소 GAAS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질화갈륨겐 ASA 레이더에 비해 한 끗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질화갈륨 ASA 레이더를 그리펜 D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부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상당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많이 듭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줄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하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V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 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V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다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ASA 레이더 스텔스기 IRSTL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에 설계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전 세계 준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2선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태자서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엔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 E-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섬은 블록 3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힘 좀 쓰지만 항공 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억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이 전 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라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줄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는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부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최고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부사는 이미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외산을 엮어 조리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부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 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붉은 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부사의 5세대 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부사의 CEO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임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부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부 CEO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00I의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의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스웨덴의 단발 5세대 전투기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소형 단발이라 내부 무장창의 크기가 작아져 무기 탑재량에 한계가 있고 개발 비용 조달 문제와 높은 전투기 가격으로 인한 시장성이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각각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누가 단발 스텔스기를 살까요? 사부는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처럼 반도체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는 미래의 전투기 및 첨단 무기 개발에서 도태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엔 무기 생산이 정밀 중공업만 있으면 가능했는데 이젠 첨단 반도체 기술 없이는 껍데기밖에 못 만들고 나머지 진짜 기술은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되죠. 사브는 외산 부품 사용이 많아서 단가 경쟁과 시작 확보에 불리한 상황이죠. KF-21이 큰 결함 없이 목표 성능대로 제대로 나와준다면 기체 도입 가격, 운용 유지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터키는 바이락타르 TB2에 이어 무인 제트기를 만들었는데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터키는 기반 산업이 부실해서 터키가 목표한 대로 TFX가 나와도 경쟁에서 KF-21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한국도 미래의 KF-21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리펜처럼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엔진이요. 지금부터 천천히 국산 엔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없는데 미국이 언제 엔진 가지고 장난을 칠지 모르는 거죠. 한국이 스텔스형 KF-21은 개발 완료될 시기가 미 해군 F-18 호넷이 전량 빠질 시기이고 F-35B 보다 KF-21이 가격과 유지비가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미 해군이 T-50을 훈련기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미국 외의 시장에서 함재기 성능과 가격 운용비의 가성비를 KF-21N을 따라올 기체가 나올 수 없다고 함 미국도 운용비 많은 F-35B를 밀어내고 KF-21N을 선택한다면 소요량이 최소 1000대 정도 된다고 함. 포즈 0.3S.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